안녕하세요. 연애와 심리,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한 조화를 연구하는 송미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흔히들 정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뇌과학과 호르몬의 복잡한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특정 상대에게 이토록 강하게 끌리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정은 의학적으로 뇌 보상 회로가 특정 상대에게 중독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닿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됩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상대방을 안전하고 친밀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 수치가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100번, 1000번 알고 있어도 몸이 기억하는 호르몬의 짜릿함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에도 상대의 신체적 접촉을 그리워하는 현상은 마약 금단 증상과 매우 유사한 뇌 반응을 보입니다. 뇌의 전두엽은 냉정하게 이별을 권고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에는 과거의 쾌락을 다시 공급받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며 스스로를 비난하지만 사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호르몬이 설계한 생물학적 덫에 걸린 것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한 시기에는 이런 호르몬의 영향력이 더욱 거세집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속궁합이 잘 맞으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체적 만족감은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하며 반응도가 낮아지는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 10번의 자극으로 얻었던 도파민 수치를 나중에는 20번 혹은 30번을 해도 얻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가치관이나 대화의 즐거움 같은 정서적 지지 기반이 없다면 관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몸의 대화가 끊기는 순간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혐오나 허무함뿐입니다. 상담을 요청했던 41살의 직장인 남성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자친구와 대화만 하면 싸우고 성격도 너무 예민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밤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별을 결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가도 비가 오거나 술을 마신 밤이면 몸이 먼저 반응해 다시 번호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뇌가 기억하는 쾌락 중독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이분은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까지 겪으며 건강을 크게 해친 뒤에야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시토신은 여성의 뇌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보호받고 싶다는 강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가 나쁜 남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 품 안에서 느꼈던 안정감을 잊지 못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안정감은 호르몬이 만든 가짜 안식처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끝난 뒤 밀려오는 공허함이 더 크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영혼과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육체적 관계의 반복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이는 수면 장애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혈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다 분출시켜 우리 몸의 회복 탄력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를 관계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잊기 위해 마취제를 맞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보상 심리로 강력한 자극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밀착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더 이상 상대의 인격이나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초적인 자극만을 위해 상대를 도구화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도구가 되는 상황을 용납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50살의 남성분은 헤어진 지 수년이 지난 전 여자친구와 여전히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호르몬이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분은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저 뇌의 쾌락, 회로가 고착된 것일 뿐입니다. 과거에 강렬했던 기억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이성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몸이 너무 잘 맞아서 어쩔 수 없어 라거나 이것도 인연이야 라는 식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치료는 더 힘들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퇴화하고 본능을 담당하는 파충류의 뇌가 주도권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 후에 찾아오는 멜랑콜리 현상을 아시나요? 정서적 교감 없이 육체적 자극만 주고받은 뒤에는 세로토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몸은 채워진 것 같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더 텅 비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일상적인 대화나 소소한 행복에서는 더 이상 도파민을 생성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조미료가 가득 들어간 음식에 중독되어 담백한 채소의 맛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데도 육체적 끌림 때문에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 자존감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뇌는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 큰 자극을 통해 이를 잊으려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고민이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 스캔 영상을 보면 중독 환자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의 관계 때문에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이용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성분은 매번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그 남자의 목소리와 향취가 닿으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여성분의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이성의 회로를 차단하고 상대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성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와 중독된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체적 접촉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고 평온함이 찾아오지만 중독된 관계는 접촉 후에 의심과 불안, 그리고 더 큰 갈증이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난 뒤에 자꾸만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정이 아니라 몸의 경고입니다.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호르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이해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뇌가 특정 자극을 잊는 데는 최소한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상대의 사진이나 향기 혹은 함께 갔던 장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자극의 단서를 없애야 뇌의 보상 회로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마치 금연을 하려면 담배와 라이터를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호르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 분출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은 상대방을 통해 얻으려 했던 가짜 쾌락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천연 약물입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 행위는 뇌의 송과체를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밤마다 찾아오는 쓸쓸한 감정과 육체적 갈증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많은 분이 새로운 취미나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비정상적인 끌림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자극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의 통증과 땀 방울이 주는 성취감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뇌는 상대방의 손길보다 자신의 몸이 내는 건강한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 회로를 새롭게 배선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영양학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어 충동적인 연락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도파민을 보충하려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중독된 관계입니다. 평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진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약해진 의지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계를 냉정하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과의 시간이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소중한 자산이며 그 자산은 존중받고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열려야 합니다. 호르몬의 장난에 속아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를 값싼 쾌락의 도구로 내던지지 마세요. 진정한 만족감은 몸의 대화 이전에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오랜 시간 길들여진 습관을 끊어내는 일은 분명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야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에 속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충분히 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당신의 남은 인생과 건강을 결정짓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서 더 구체적인 대처법이나 다른 심리적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나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릴게요.